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나의 뇌, 나의 정신건강이란 칼럼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니그램을 통해서 우리 성격 유형을 알고 또 자녀의 진로 선택이라든가 부모의 양육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나의 뇌, 나의 정신건강을 통해서 뇌 칼럼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센터고요, 우리 영혼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뇌 없는 정신이나 뇌 없는 마음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뇌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요,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행동 등이 매우 다르고요, 또 그에 기인한 우리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이나 정신건강, 또 정신치료, 이런 것은 마음과 정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DNA가 있죠.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그 노벨 생리학상 공동 수상자였던 분자 생리학자 제임스 왓슨은요, 지난 2004년에 그 DNA 발견 기념 50주년 강연에서요, 21세기에는 생물학과 심리학이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바로 이거는 뇌과학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을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바뀐다면 뇌 플러스 상담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치유상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뇌치유상담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 정서를 결정하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로 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은요, 특별히 이제 의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심리학에서 이제 많이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에서도 무슨 세포생물학이라든가 신경생물학이라든가 분자생물학, 정신생물학, 뭐 최근에 와서는 무슨 다항생물학까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심리학에서도 신경심리학이라든가 인지심리학이라든가 생물심리학을 통해서 다 뇌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상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우리가 우울하다든가 또 화를 낸다든가 불안하다든가 뭐 중독에 걸렸다든가 충동 조절을 못한다든가 그러면 뇌 영상 기법을 통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구조와 기능을 잘못된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자, 뇌가 병들면요, 영혼도 병듭니다. 반대로 영혼이 병들면 뇌도 병드는 거죠. 뇌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요, 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최근에 와서 놀라운 뇌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소성의 기능이라는 건데, 가소성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 거냐? 가소성의 기능에 따라서 뇌 구조와 기능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뇌과학의 하나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면 뇌가 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을 주는다든가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 구조와 기능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뇌과학을 통한 이 정신건강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뇌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일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뇌는 마음이나 정신의 기능뿐만 아니라요,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 뇌의 기능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먹고 자고 보고 또 듣고,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것도 다 뇌가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뇌의 기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를 내고 다 뇌의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다 작용이 되고 있다, 이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심리학이라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이 과학에서도요, 지금 뇌과학을 중간에 매개체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윤리학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요, 신경윤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학과가 생길 정도거든요. 또 교육학은 일찍이 뇌를 연결해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경교육학이고요. 또 요즘 마케팅도 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마케팅이 지금 등장해서 이제 회사 같은 데서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법학 있잖아요. 법학도 신경법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학과가 미국에는 생겨났습니다. 또 정신의학도요. 옛날에는 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뇌를 보거든요. 그래서 신경정신의학. 또 우리가 그림 있잖아요. 미술도 신경미학이라는 게 또 과목이 또 생겼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목회학을 배우는데 목회학도 앞에 이제 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목회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경 목회학을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도 뇌가 필요하거든요. 뇌를 알면 치유가 보인다 라면서 제가 10여 년 동안 외치면서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치유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뇌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를 모르면요, 한 세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뇌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학문도 지금 뇌로 통하는 그런 시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현대 과학의 그 놀라운 발견이라는 것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또 내가 어떤 학습을 받고 사느냐,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고요, 또 뇌의 구조와 행동을 조형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사건에 뇌에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계의 구조, 다시 말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경험에 의해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소성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뇌는 유연하게 변한다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요, 첫째는 뇌의 신경세포는요, 평생 동안 신경 발생됩니다. 전에는 그냥 신경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죽는다, 이런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신경세포가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는다, 이런 식의 논리로 전개가 됐는데, 지금은요, 나이가 70이 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요즘 최근의 이론입니다. 1997년에요. 그 유전학자 프레드 게이지 박사와 그 연구진이 인간의 성인에게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이 기념비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요, 끊임없는 많은 과학자들이 뇌의 그 해마라고 한 분, 기억의 뇌죠. 또 후각망울이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편도라든가 선조체, DNA 피질, 이런 데서도요, 신경이 발생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마지막인데, 후성유전학의 등장입니다.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은 환경이 유전자를 지배해가지고 뇌와 몸, 정신건강, 또는 영적 상태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음 세대로 궤도적으로 전달돼가지고 병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학을 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유전자로 처음에는 뇌를 조형화시키고 신경계 형성 과정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요,
그 후성 유전자의 그 특징이 다 있습니다. 예, 흡연을 한다든가 알코올을 한다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ADHD, 조현병, 강박장애, 정신적 외상, 하물며 우리 신앙까지도요. 후성 유전자의 특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다 믿는 사람이 또 유전자의 특징이, 신앙의 유전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뇌와 정신 건강을 통해서 우리 사고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선택해서 다음 세대까지 병이 발생하지 않고 또 정신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치유와 예방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돼서 오늘부터 이렇게 뇌와 정신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 방송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